깊은 산속에 고요히 자리한 납골당. 이른 봄의 차분한 햇살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두 손에 든 국화꽃다발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납골당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영숙은 남편 영철의 기일을 맞아 이곳을 찾았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영숙은 익숙한 경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왼쪽 모퉁이를 돌아 세 번째 구역 위에서 두 번째 줄. 그곳에는 남편 영철과 시부모님의 유골함이 함께 모셔져 있었어요. 여보, 또 왔네요.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 같은 말. 처음에는 서럽게 울었던 그녀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그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숙은 가져온 꽃을 헌화대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벚꽃도 피기 시작했고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 다시 왔네요.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자녀의 소식, 그리고 동네의 작은 변화들까지. 마치 남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골함을 비추자 영숙은 문득 뒤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조용히 납골당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흰 머리카락,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영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서 있는 구역으로 그 노인이 다가왔어요. 노인은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며 영숙 옆을 지나쳤습니다. 영숙은 예의상 살짝 물러서서 길을 비켜주었죠.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손등, 굵은 핏줄, 그리고 왼손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 영숙의 눈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반지는 영숙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영철만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노인은 영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고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 영숙은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노인은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영숙이 없었던 것처럼요. 영숙은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낡은 은반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그건 분명 영철의 반지였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영숙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영철의 미소, 그가 끼고 있던 반지, 그리고 납골당에서 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이미. 영숙은 중얼거리다 말았어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큰 교통사고, 경찰의 연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죠.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절망적인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확인된 사망. 영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시부모님 옆에 그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틀림없었어요. 영철의 반지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내일 다시 납골당에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건물은 고요했어요.
영숙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향 냄새, 같은 복도.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납골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영숙은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의 남성 관리자가 안에서 응답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관리자는 친절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부 노인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관리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키가 좀 크고 머리가 하얀 분이요. 어제 제가 남편 유골함 앞에 있을 때 청소하시던 김어르신 말씀이시군요. 김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성이 김씨였어요. 네,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모두 그냥 김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 관리자는 턱을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내면은 격동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건 없나요?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오셨다고 해요. 기억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 들었어요.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있었대요. 여기 주변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지내시면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연고자, 기억이 없다. 영숙의 머릿속에서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분 계신가요? 아침 일찍 오셔서 뒤쪽 정원을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영숙은 관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정원으로 향하는 길, 영숙은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와 관리자의 말을 떠올리면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정원에 도착하자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영숙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걸음걸이, 어깨를 기울이는 방식, 손을 움직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영철과 닮아 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 앞에 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 영숙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먼저 인사했어요. 노인은 잠시 영숙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 반지가 참 특별해 보이네요. 영숙은 노인의 왼손을 가리켰어요. 노인은 작업을 멈추고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그 반지의 안쪽에 영원히 함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나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처럼요. 영숙은 긴장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그것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행동을 기억해낸 것처럼요. 노인은 한참 동안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영숙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영철의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지만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반지를 선물한 사람이 저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 아니 영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숙의 얼굴을 더듬었지만 인식의 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희미한 혼란만이 남아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희망도 피어올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철이라면, 그가 살아있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영철에게도 충격일 테니까요. 영숙은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진정시켰어요. 실례했습니다. 그냥 그 반지가 제가 아는 것과 비슷해서요. 영철은 한 번 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 이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얻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이곳에 옵니다.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그저 작은 동의만으로 영숙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혼란과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한 병원을 찾았어요. 납골당에서 멀지 않은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접수대에서 5년 전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환자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쉽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 그를 다시 만났어요. 기억은 없지만 살아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영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영숙의 진지한 표정에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의사를 불러보겠습니다. 10분 후 중년의 남성 의사가 영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시신 확인, 그리고 납골당에서의 만남까지. 의사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영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 맞습니다. 환자 235번이에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 심한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였습니다. 신원미상이었죠. 외상성 뇌손상으로 기억을 거의 다 잃었어요. 신체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적 외상이 너무 커서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진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일을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납골당이었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희는 남편이 죽었다고 확인받았어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여러 희생자가 있었던 큰 사고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라면. 영숙은 자신이 다년 전 화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하자 현기증이 일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갑작스러운 진실 폭로는 환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기억상실 환자의 경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영철에게 갑자기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럼 DNA 검사는 가능할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의사는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영숙은 다음 날 필요한 검체를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타고 앉아서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서로 모른 채 살아왔다니.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는 의사 앞에 앉아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치합니다. 납골당에서 일하는 그분은 틀림없이 김영철 씨, 당신의 남편입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5년간의 슬픔, 혼란, 그리고 이제 마주한 현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큰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당시 김영철 씨의 소지품 중 일부가 다른 희생자와 섞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정보는 그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의 기억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납골당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납골당에 도착한 영숙은 평소처럼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뒤쪽 정원으로 향했어요. 영철은 꽃밭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인사했어요. 영철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인식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또 오셨네요. 영철의 짧은 대답에 영숙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네, 자주 옵니다. 이곳에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영철은 손에 든 가위로 시든 꽃잎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있으면 왠지 편안해요.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아서.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오래 일하셨나요, 여기서?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지 않으신가요? 영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철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이름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김어르신이라고 부르니까 제 성이 김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죠. 영숙은 손을 뻗어 영철의 팔을 살짝 만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분명해요. 영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5년 만에 처음 본 남편의 미소였어요. 비록 온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매일 납골당을 찾았어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정원으로 가서 영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날이 갈수록 대화가 길어졌어요. 영숙은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것, 이제는 은퇴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영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부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영철이 스스로 기억해내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납골당 주변의 꽃들이 만개했어요. 영숙과 영철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영철은 이제 영숙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듯했고 그녀가 나타나면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날도 영숙은 평소처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영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그가 오늘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휴게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열자 영철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 안 계시길래.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들어오세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영철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수첩을 가리켰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희미한 꿈이었지만 깨고 나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꿈이었나요? 학교였어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여자 선생님 뒷모습만 보였는데 왠지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영숙은 손을 떨며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 적은 건 꿈에서 본 장면들이에요. 학교, 인쇄소, 작은 연못이 있는 공원, 그리고 이 반지를 받는 장면.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억의 조각들이었어요. 영철과 영숙이 자주 산책하던 공원, 영철이 운영하던 인쇄소, 그리고 영숙이 일하던 초등학교.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영철의 질문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끔씩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당신과 이야기할 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철은 다시 수첩을 열었어요. 여기 적은 이름이 있어요. 영숙이라는 이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철과 영숙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걸 보세요. 영철은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영숙?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한영숙. 영철의 눈에 혼란과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이였죠?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죠.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쩐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철은 다시 영숙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골함에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영숙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잘못된 신원 확인,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영철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럼 내가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영철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기억이 모두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의사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손길이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이제부터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작은 집 마당에는 해바라기가 피어 있었어요. 영철은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 일은 그만두었지만 가끔 그곳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영철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때로는 음식의 맛, 때로는 영숙의 웃음소리가 그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영숙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해바라기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죠? 영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요? 모든 건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요. 당신이 해바라기를 좋아했다는 것, 아침엔 커피를 마셨다는 것. 영숙은 꽃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또 뭐가 기억나요? 영철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 딸이 있었죠?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민지예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죠. 어린 여자아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영숙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민지가 자전거를 타는 사진이었어요. 바로 이 사진이군요. 영철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음 달에 방문할 거예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철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영숙이 상자를 받아왔어요. 영철이 상자를 열자 낡은 인쇄기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운영하던 인쇄소의 일부예요.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영철은 부품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이걸로 명함과 청첩장을 많이 만들었죠.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쇄소였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철과 영숙은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철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영철은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걱정 마세요. 민지는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딸인데 기억이 완전하지 않다니 이상한 일이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영철에게 향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영철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민지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지, 많이 컸구나. 민지는 달려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영철은 천천히 팔을 들어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빠, 이건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영철이 상자를 열자 낡은 회중시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빠가 12살 생일에 주셨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영철은 시계를 열었어요.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아빠로부터. 영철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 빨간 원피스를 입고 발표회에 나갔지? 맞아요. 15살 때였어요. 아빠가 기억하다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영철과 영숙은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들은 영철의 유골함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하네요. 내가 여기 있었다니. 영철이 중얼거렸어요. 영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였죠.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납골당을 나와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기억나요. 이 반지를 받던 날,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결혼 10주년이었어요. 아니, 내가 받은 거였어.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셨죠? 이 반지, 병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잃었지만 이 반지만은 계속 끼고 있었죠. 영숙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곳에는 영철의 것과 쌍을 이루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나도 항상 끼고 있었어요. 당신을 떠나보낸 후에도. 영철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반지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첫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함께 걸을까요? 옛날처럼. 영숙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눈 내리는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안해요. 왜 하필 이 납골당으로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영숙은 그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마음이었겠지요. 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납골당에서 일할 때부터 갖고 다녔어요. 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있었어요. 영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선물해 준 거예요. 영철은 귀걸이를 영숙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착용해도 될 것 같아요. 늦었지만 선물이에요. 납골당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철의 왼손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가 눈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은 미래를 향해 이어져 갔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흔적처럼요.